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영상은 고조선 영역을 바로잡는 현장 답사 시리즈로서 북경 유리화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우리나라 국사학계에서 가르치는 고조선은 남북한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기한다면 중고등학교에 표기된 고조선 영역은 북한 지역만이 고조선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살고 있는 남한은 고조선이 아니라 진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대한민국 남한,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남한 지역은 고조선이 아니라 진국이고, 북한 지역이 고조선이라고 가르치는 학기가 바로 우리나라 사학기입니다. 이런 논리에서 동북공정은 다 당했는데,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 가니까 동북공정을 100% 인정해주는 그런 글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그거는 영상에 올려드릴 거고, 제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목소리도 여러분들께 깨끗하게 이렇게 전해지지가 않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의 유튜브 강의는 대본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중복된 말을 너무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걸러낼 시간도 없고, 제가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역사 유튜버도 아니고 요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공부 방향 속에서 꼭 공유해야 될 내용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 그대로 앞에 노트북 하나 놔놓고 PPT 만들어 놓고 그냥 설명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말이 어눌하고 어투가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걸 편집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부분 그렇게 유튜브로서 이제 이렇게 성공을 향해서 가는 분들은 5명, 6명이 한 팀이 돼 가지고 그 유튜브를 운영합니다. 저는 저 혼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을 뺏길 시간이 없고요. 여러분들께 하여튼 제가 전하고자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해 주신다면 역사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신 분들, 유리화가 도대체 뭐냐, 유리하면 유리창이냐, 유리창은 저 북경 쪽에 있는데 그 유리창이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자, 그 중에 여러분 유리화, 이거 강의죠 보면요, 이게 수계에 왜 이렇게 우리가 알아둬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영상을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고고학적 부분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오늘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데요. 먼저 중원답사 이번에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우리 같이 뜻을 같이 하신 분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중국 중원답사 과정 속에서 많은 또 이렇게 격려 문자가 많습니다. 감사드리고 답사 영상으로서 그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보시면 중고등학교 국사 영역에 나오는 고조선 영역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있는데 국사 선생님들도 고조선이 저렇게 조작되어 있다는 건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문제점을 짚어내지 않고 그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제일 많이 쓰이는 지도가 지금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지도가 바로 왼쪽 지도입니다. 고조선은 북한 지역만이 고조선이고 밑에는 비워놨죠. 저기는 고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 이남에 살고 있는 분들은 당군의 자손이 아니고 어떤 놈들의 자손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진국의 자손이라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남북한을 분리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사학계고요. 저 지도를 처음 그린 사람은 조선총독부 1920년 조선총독부의 국사교과서의 지침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100년이 되도록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이제 지도를 여러분들 오른쪽 보시면 요동 쪽에 북한 쪽도 다가 아니라 조금이고 그 위에 요동 쪽에 이렇게 저게 고조선이다라고 가르치는 또 그룹이 있습니다. 서울대 송호정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런 쪽 고조선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고요. 국립중앙박물관 이번에 갔다 오니까 초등학생들 수백 명이 와가지고 고조선 시를 보면서 열심히 적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당군조선 건국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낙랑군이 한반도 평양에 있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학생들이 와서 열심히 뭘 적어가고 있는지 대부분 인물 중심으로 그거만 이제 숙제가 나왔는지 자율학습이 체험학습이 되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가는 모습을 보고 참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너무 충격적이다. 미래가 없다. 저리 간다면 저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했다는 역사 논리가 지금부터 머리에 박히는 건데, 그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버젓이 이번에 다시 개관하면서 그 내용을 못을 박아가지고 이어놨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직접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시고 열딱지 나시면 항의도 하시고 이렇게 바로 수정 요청도 여러분들 국민운동으로 벌려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소개할 지점은 북경 유리아. 지금 북경 쪽에 보시면 밑에 지점 보시면 조금 더 내려와 있죠. 유리아입니다. 유리아 지역에 이제 다리가, 멋진 다리가 있는데, 옛날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여러분들께 찍어 드리면서 이쪽에 관련된 역사 유적을 간단하게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면 북경 쪽 이야기하면 옛날에 어떻습니까? 상나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라 쭉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상나라의 여러분들 영역 보시면 북경 쪽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 상나라 쪽 연결하면서 하상조 연결하면서 꼭 알아둬야 될 지역이 이 지역인데, 북경 쪽인데, 과연 저 지역이 상이 차지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이 차지하건 뭘 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라 하상조 시간대 보시면 여러분들 그 하상조가 있을 때 동쪽에 저 나라, 물음표한 저 나라는 어떤 나라냐? 거기에 홍산문화까지 다 발굴됐는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하가점 하청도 여기서 나왔는데, 도대체 그 문화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말을 안 하고 저쪽 지역에 대해서 나오면 대단히 민감하게 발언하면서 쉽게 말해 유사사기라는 쪽으로 공격하는 놈들도 몇 놈이 있습니다. 놈자 쓴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진짜 제가 쌍욕을 하기 싫어가지고 요즘 이제 놈자까지 수준을 낮춰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오늘 여러분들 보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저쪽 지역의 문화, 물음표에 대한 문화가 어디까지 진출했을까? 요걸 여러분들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당군조선, 고조선의 영역을 찾아가는 첫 작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문화 영역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이, 홍산문화는 많이 알고 계신데 하가점 하청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될 게, 고조선하고 연결되는 문화권이 바로 하가점 하청 문화입니다. 약 4,000년 전의 문화죠. 3,500년, 4,000에서 3,500년 전의 문화가 하가점 하청인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제 이것을 홍산문화하고 연결고리를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산문화도 인정 안 하고 하가점 하청도 둘러대고 하가점 상층을 주장하는 학계가 우리나라 사학계죠. 더 이제 후기 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왼쪽 지도를 보시면 하가점 하청 지역 표기되죠. 저 역사 영역을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저기는 뭐냐면 홍산문화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만리장성 밖에 오랑캐 지역의 문화권이면서도 홍산문화 지역이고요. 문제는 저 문화 영역을 요번에 중국에서는 자기들 역사 영역으로 요번에 다 이제 포함을 했습니다. 그 영상은 제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고요. 이 문화에서는 하가점 하청 이전에 소하연 문화가 있었고, 홍산문화, 조보구, 부화, 사해, 흥룡화, 소화서까지 해가지고 약 9,000년 문화가 연결되는 고리. 그런데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저것이 연결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국사 교수가 있습니다. 그 양반 이름도 다음에 공개를 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최근에는 실명 위주로 이렇게 우리 민족 사학계를 공격한 우리 기경영 교수의 논문이 잡지로도 실렸고, KCI 논문으로 실렸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더 이상 그분들의 인격을 이제 봐주기 위해서 실명을 공개를 안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저쪽에서 무조건 실명을 공개해 가지고 다 사입이라고, 안호상 교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잡고자 했던 모든 이렇게 역사학자들 전부 다 사입이라고 이름을 아예 밝혔기 때문에 우리 쪽도 같이 가기 위해서 그분들의 실명을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 논문은 기경양 교수의 논문이고요. 기경양 교수의 논문이 필요한 분들은 제 유튜브를 보시고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그 논문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 사이트를 공개를 해드리든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포인트는 하가점 하청, 바로 고조선하고 연결된 4,000년 전의 하가점 하청 문화권입니다. 자, 이 문화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도깨비 문양이라 말하는 도철 있죠. 치우철랑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이제 고고학으로 보른다면 이것이 청동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도철문인데, 이 도철문이 바로 하가점 하청 문화하고 연결됐다고 발표한 바로 교수는 복기대 교수님입니다. 말 그대로 저 문양은 어디다? 하가점 하청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라는 거. 자, 도철문은 여러분들 중원에 다 퍼지죠. 중원에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 문고리라든지 옛날에 보면 전부 다 도철문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청동기로서 나오는 문화의 시원은 바로 하가점 하청인데, 그것을 밝혀낸 분이 바로 인하대 융합고고학과 복기대 교수님입니다. 논문 써놨으니까요. 논문 참고로 여러분들 검색해 가지고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거기서 하가점 하청에서는 채색토기가 나왔죠. 그래서 채색토기의 기운이 양소냐 바로 하가점 하청이냐 여러가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저렇게 정교한 하가점 하청에 여러분들 채색토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고. 근데 최근에는 뭐냐면 이 하가점 하청 문화 영역이 계속 넓어지는 겁니다. 근데 넓어지는 것이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공산국가인데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단히 고고학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의 고고학보다 더 철저하게 고고학을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고고학, 여러분들 뭐 자아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심각합니다. 심각한 수준까지 거의 고고학이 없을 정도로까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실정사학 고고학을 가지고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렸잖아요. 거짓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말 그대로 떼쓰기입니다. 떼쓰기. 무조건 자기들 주장 이야기 반대하면 유사사학, 사입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논문이 이제 나오는 시간대가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 현실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자, 중국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들 문화 영역을 하가점 하청, 홍산 문화를 중국 문화로 잡아 넣으면서 하가점 하청에 대해서 발굴을 수백 개, 수천 개를 지금 발굴해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계속 확대돼 가지고 북경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북경을 넘어섰기 때문에 문제는 중국에서는 저 문화가 중국 문화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지금 발굴을 할 수 있는데 어때요? 한편으로서는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하가점 하청을 고조선 문화로 주장해 줬다면 중국에서는 대단히 많이 경계를 했겠죠. 하지만 한국의 사학계에서는 하가점 상청을 주장하지 하가점 하청을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하가점 하청 유적지를 수백 곳 수천 곳을 지금 발굴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유적지가 북경을 넘어섰기 때문에 문화 영역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 계속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자, 한국항공대학교 우시라 교수님이 이제 쓴 글에 보시면 이제 동북사지에 수록된 고조선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이라 가지고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문화 영역 보시기 바랍니다. 소화서, 흥룡화, 조보구, 홍산문화, 소화연, 그 다음 하가점 하청 지역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하가점 하청 지역이 어디까지 옵니까? 북경을 넘어섰죠. 자, 우시라 교수님의 여러분들 글에도 인터넷 글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보시면 저 정도의 문화인데 저 문화가 중국 문화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중국의 학자들이 다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학계에서 저것을 한국 문화라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중화 문화의 세 가지 원리 중에 하나로서 중국 역사로서 지금 다 이제 포함이 되버렸죠. 자, 거기에 하가점 하청 영역이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마리장성 밖, 바로 유화 문명, 거기에 하가점 하청이 지금 북경을 넘어서 가지고 계속 발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최근의 논문, 박진호 선생의 논문, 중국 내 하가점 하청 문화 연구 동향과 문제점, 이것도 여러분들 검색해가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저기에 여러분들 그동안 중국이 발굴한 하가점 하청 유적지 동그라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저 정도 발굴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합니다. 가야도 발굴하는 거요. 가야하는 분들 만나보니까 우리나라 사학계에 있는 분들, 몸담고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가야를 주장하면서도, 가야를 이렇게 강조하면서도 연구비를 안 준답니다. 연구비, 발굴비도 없고, 말은 뭐 해놨는데 다 딴 데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그분들을 많이 비판했지만도 그분들이 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 하는 말이, 가야 연구가 좀 될 수 있게끔 많이 이렇게 좀 그런 쪽에 유튜브를 많이 연구 이렇게 해달라,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니까요. 함부로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현실을 보신다면 그런 것이 참 지금 뭐 답답한 문제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중국에서 지금 하가점 하청 유적을 저렇게 발굴을 많이 했는데 이 유적지가 계속 지금 내려오니까 계속 어느 면에서 우리나라 본다면 어때요? 고조선 영역이 확대되는 거하고 같은 거죠. 자,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사관 논총에서는 33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학에서는 이 내용을 인용 안 합니다. 절대로 인용 안 하고 자기들 주장을 하면서 이 문화를 우리나라 문화하고 연결되는 것을 부정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국사관 논총에서는 요하 상류, 요녕성 서부, 하북성 북부, 북경시 일대에 포함하는 하가점 하청을 이야기를 합니다. 논문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 문화는 홍산 문화와 그 뒤를 이은 소화연 문화로 개성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하가점 하청은 결국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문화의 주인공은 누굴 거냐? 그럼 여기 나온 하가점 하청의 인골이라든지 뼈를 분석해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하가점 하청 지역에서 발굴되는 인골의 주인공은 누굴까? 체질 인류학상 접근법에 대한 그런 여기 국사관 논총 33주에 그대로 최근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결국은 뭐냐면 현대 한국 사람과 큰 형태상 큰 차이가 없다고 나오고 있고요. 하가점 하청의 사람들의 머리뼈 높이도 거의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같고요. 자, 뭐 결국은 뭐냐면 하가점 하청의 문화 지역이 한국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고조선 주민과 체질상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던 계통이다라고
이렇게 연구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학과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학계 교수님이 있는 반면에 이걸 반대하는 교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국립중앙박물관 꾸며놓은 것처럼 낭낭군이 평양에 있다고 못을 받고 결국은 고조선의 국가 건설 영역도 표기하지 않고 요번에 다시 개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반대하는 우리나라 사학계의 흐름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병독계, 신석호계, 그리고 그 나머지 아닌 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병도라든지 신석호 라인이 아닌 사람들은 여러분들 또 신석호 라인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이걸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명 은쪽계의 이병도 라인이나 이런 양반들은 절대로 하가점 하청 이런 양반들을, 이런 것이 우리 문화하고 연결된 고리를 연결하지 않고 부정하려고 하죠. 이것도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창호 박사님이 하가점 하청에 나오는 정자 문양을 가지고 이 정전제에 대한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논문도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영상도 보셔야 됩니다. 정전제의 시도는 뭐냐면, 정전제라는 건 결국 뭐냐면 원래 그때의 용어, 과연 초기부터 정전제였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고대 그 시대 때 용어가 그대로 나오는데, 환단고기도 나오는데 그 내용 그대로 어떻습니까? 자, 이 제도가 시행됐다는 것을 하가점 하청 문화 유적으로서 논문을 썼고, 그 다음에 강의한 내용 영상 여러분께 올려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온라인의 시민학자들이 중국 학자들의 글을 번역했다든지 해가지고 쭉 이렇게 유리와 관련된 내용도 올려놨는데요. 이런 분들도 글도 참고가 될 테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지역은 바로 북경의 유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단군 세기에 보면 진안이 사만으로서 중안 영역 북경까지 차지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유리아 지역이 저쪽 지역이니까요. 여러분들 과연 단군 세기 내용이 옳은지는 여러분들 고고학적으로 접근했다면 어떻습니까? 맞는 거죠. 벌써 고고학으로는 홍산문화 하가점 하청으로서 다 증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계는 하가점 하청을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말 그대로 단군 세기 내용까지도 다 인용하더라도, 지금의 이제 고고학적 접근을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 유리아 유적, 이쪽에서 유적이 최근에 또 나온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하고 다음에 여건이 된다면 유적지도 가서 유적지 답사도 대단히 중요한 코스로서 아마 떠오를 겁니다. 자, 지구인의 고대사 공부방에 보시면 일찍부터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이렇게 운영자가 글을 써놨는데요. 참고로 참 이렇게 이런 분들 덕분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고대사 공부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서주 초기에 연나라 수도가 된 북경의 유리하다. 여기에 상나라 시기 이전에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문화가 발견됐다. 그것이 하가점 하청이다. 무덤들이 발견됐다. 이런 소식도 이런 분들이 다 정했고요. 거기에 이제 문화가 우리 하가점 하청하고 연결되는 고리, 연나라 문화하고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두셨는데요. 여러분들 틈틈이 한번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자, 이제 제 말은 여러분들 유리아 왜 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또 시간이 된다면 다음에는 유적지를 가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나가는 코스 속에 수계만 확인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은 유리아 물 흐르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유리하입니다. 고대사 영역을 공부할 때 한 번쯤 꼭 봐야 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북경 쪽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여러분들 유리하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다리가 옛날 다리인데 저기는 새로운 온다리가 있고, 이게 옛날 다리인데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돌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강이 흐름 유리하. 다리 자체가 옛날 다리라고. 자, 유리하라고 되어 있죠. 무라자 붙여놨습니다. 유리하. 최근의 다리와 옛날 다리 모습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유리하 옛날 다리 그대로랍니다. 약간 보수냈지만도
옛날의 모습 형태를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쪽입니다.